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 가정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찬중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려고 제가 한 2년 넘게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로 공무원이 되었는데, 일단 그 법원 공무원을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법에 관련된 공부를 좋아해서 과로 진행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쪽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부모님 두 분이 법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법원 공무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부모님 따라서 근면 성실하게 법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법적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자아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법원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이진 않은 그런 업무예요, 사실. 그래서 몇십 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그래서 되게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정법원에서 가사 비송 라류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들 인선이, 친권자 지정, 친생부인 허가, 인지 허가, 이 정도가 제 사건들이고, 그 이외에 이제 같은 부서로 이제 일하는 저희 참여관님, 그러니까 계장님이 있으신데, 그 계장님의 사건으로는 이제 또 뭐 입양이랄지 성과 보내 변경, 실종 선고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보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9시에 출근을 해서 법원에는 이제 사건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건 확정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 확정일을 입력을 하고,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상속폭이나 상속 한정 승인 이런 사건들은 이제 수십 건씩 업무를 처리해야 돼서, 그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 사법보좌관님께 이제 결제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오후 2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심판문의랄지 뭐 보정명령 송달을 하고, 그 외에 다른 특이한 뭐 문건들이 제출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뭐 그 정도가 하루 일과인 것 같습니다. 법원 사무관이랑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법원 사무관 자체는 5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법원 사무관 등 하면은 이제 5급을 포함해서 그 아래 이제 모든 9급까지 어떤 법원 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8급, 9급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는 실무관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김찬중 실무관이고, 7급에서 6급 뭐 그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은 저희는 편하게 계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관이라고 명칭을 해요. 참여관이라는 명칭이 이제 법정에 판사님과 같이 참여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건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한테는 참여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법원 사무관 자체는 5급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뭐 공무원의 장점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빼고요. 법원 공무원의 장점은 전문성이 되게 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비록 9급으로 뭐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서 업무를 시작을 해서 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랄지 재판의 진행 절차랄지 이런 거에서 빠삭하게 알게 되어서 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게 사실이고요. 법원에는 엄청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이 업무를 1년이든 2년이든 한 후에 아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법원 생활을 뭔가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일단 그런 전문성이 가장 크고, 저희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도 9급으로 들어오지만 7급 시험이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9급이긴 하지만 7급이나 그런 수준에 준하는 업무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법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그래도 사법부 대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덜하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이랄지 자기의 근무하면서 평정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승진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7급이 없다는 거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얼마나 이제 여기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급수를 올라가는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 행정기 같은 경우는 뭐 5급 달기도 정말 거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훨씬 수월하고 그 위에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5급 위로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약간 승진 적체가 있어서, 사실 특히 7급 다는 그런 8급이나 7급 다는 그런 승진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좀 단점이에요, 지금. 근데 현재 상태는 좀 많이 걸립니다.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7급 같은 경우 진짜 뭐 늦어도 4년 뭐 이렇게 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로는 못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승진 적체가 좀 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 항상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원 사무직을 뽑을 때 총 8과목인데요. 그게 이제 다른 공무원에서도 보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는 저희도 있고 그 세 과목에다가 나머지 법 과목 5개인데요. 이게 법 과목이 헌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예,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이 과목들 전체 8과목 일단은 전부 다 똑같은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똑같은 100점이라서 이제 뭐 다른 일반 행정직처럼 그 뭐 국어, 영어 뭐 무슨 이런 쪽에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뭐 영어 같은 걸 좀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법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법원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다른 공무원보다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면접도 저는 이제 뭐 공부할 때부터 이제 저는 노량진에서 학원을 실제로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 학원에서 이제 뭐 이제 이끌어 주는 대로 이제 면접 준비도 학원에서 준비를 해서 해 갔는데요. 면접은 사실 법원제 면접은 거의 합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약간 뭔가 법원에 이제 어떤 법원의 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만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율로 보면 한 95%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뭐 민원인들 상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인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보고요. 사실 저희 매년 법원 이 공무원 합격생의 최소 절반은 탁과생이거나 아예 법에 관련이 이제 없이 공부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법대생이라고 해서 뭐 더 유리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공부할 때 좀 법대생이 아무래도 좀 편리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는데 아예 법을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할지 이런 게 너무 낯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너무 이제 벽을 느껴서 이제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 게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것만 본인이 잘 극복을 해서 어떻게든 사실 공무원이란 게 최소 6개월은 공부를 쭉 해봐야 되고 이제 권장사항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공부를 해야 이제 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아무리 탁과생이라서 이제 뭐 너무 낯설고 법률적인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그냥 꾹 참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래도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법률 과목 같은 경우 특히 점수가 이제 공부한 기간만큼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년 가까이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 법률적인 거에 터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점수가 쫙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꼭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인내를 못하면은 법원직은 좀 힘들겠죠. 예.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예. 저는 많은 자리에 민원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입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도 특히 전화로 아니면 또는 찾아와서 이제 민원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소송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비송 사건이라서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이 법률 전문가를 이제 통해서 법원에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당사자 본인이 이제 법원에 이제 뭐 심판 청구서를 내서 이제 저희 사건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법률적인 거를 사실 모르니까 그런 걸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이제 그런 전화들이 많은데 뭐 하여튼 저도 이제 친절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이제 법학과 이제 다니다가 3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그 노량진에 법원직 공무원 합격률이 높기로 유명한 학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2년 조금 넘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뭐 글쎄요 이 법원직 준비를 한다면은 학원 강의 그러니까 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합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처럼 휴학을 하고 뭐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실제로 노량진에 가서 수업을 듣든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법원직 공무원 이거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교재들 그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몇 회독이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준비할 거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학교 수업들, 법과목 수업들 열심히 들으면 좋고, 그리고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게 영어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뭐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험생들의 점수 편차가 가장 큰 게 이제 영어거든요. 그리고 수험 기간 뭐 1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가 막 엄청 오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어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토익 듣기랑 쓰기였나? 그 책을 그냥 통합본으로 된 거 그냥 하나 구매를 해서 그런 거 이제 뭐 일주일에 뭐 3, 4회 정도씩 뭐 이렇게라도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뭔가 감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특히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 영어를 수월하게 잘 한다면 법원직 합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법원직 이 합격생들도 영어 점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영어를 잘해서 뭐 90점대나 뭐 80점대 후반 이렇게 영어를 맞을 수 있다면은 뭐 법과목이야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사실 점수는 거의 따라오는 거라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어를 잘하면 법원직 합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 반대로 이제 영어를 못한다면 오히려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합격 가능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은 그 꾸준하게 그렇게 자기 스케줄대로 뭔가 공부 계획을 딱 세워서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성급하게 막 지금 당장 막 공부 스퍼드를 엄청 올려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법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원 공무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진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던 처럼 막 밤새면서 공부하고 뭐 그 다음에 지쳐서 이제 그 다음 수험 생활 동안에 이제 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고, 법률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 후 암기 라고 해야 되나? 법률 과목 기본서들 이렇게 계속 회독을 돌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모르는 그 것이 있으면은 그 교수님들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서 하나씩 해결을 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회독을 돌려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한다는 게 어떤 걸 암기를 하냐면은 내가 뭐 입으로 줄줄이 뭐 무슨 어떤 법률 조문이나 뭐 판례를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험지를 이제 시험지를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때 이거 읽어봤을 때 딱 그 순간이 이 판례는 결론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딱 기억나도록 그렇게 암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거는 결론 이거였다.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들면은 뭐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이게 뭐 인용이었다 아니면 기각이었다 이런 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걸 암기를 하고, 그래서 뭐 공부해야 될 거는 법률 과목에서 공부해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법 조문이랑 그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법 조문 판례. 그래서 법 조문과 판례를 두 개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이론, 법률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문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그냥 그 처음에 공부하실 때 판례나 조문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제 이론을 참고를 하시고 이론을 뭐 굳이 뭐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조문이랑 판례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뭐 제가 생각해도 약간 범생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교수님들 수업할 때 항상 거의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수업을 경청하면서 뭐 교수님들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 뭐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 있으면 또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대답을 하려고 했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학점은 좋은 편입니다. 네, 학점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아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만 했던 건 아니고 예, 뭐 나름대로 그 뭐지 MT나 뭐 그런 것들은 열심히 다녔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부랑 노는 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모든 수업들이 다 도움이 됐죠. 여러 가지 과목들 수강을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1차적으로 해봐서 생소하지 않게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법을 공부를 하는 거는 이 판례는 왜 나온 건지, 이 조문은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또 법률적 이론들이 좀 흥미로운 게 많아서 이런 것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리걸 마인드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판례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은 법률적인 어떤 자기 어떤 분석력이랄지 어떤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거 법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법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합격만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라서 이때는 그 대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한두 가지 뭐 판례에 깊게 파고든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법원 공무원 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게 대학생활과 법원 공무원 준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뭔가 저희 학부나 뭐 학교 측에서 이제 공무원을 뭐 법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공무원을 이제 좀 많이 이제 합격을 시키겠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유명한 그 공무원 학원에 이제 거기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이제 뭐 학습 설명회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우리 학원에서 뭐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이런 요소들이 많았고 또 다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합격하는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들 열심히 하니까. 예. 사실 뭐 학교 다닌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물론 졸업은 2년 전에 하긴 했지만 뽑으라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 학과의 그 법학 교수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초빙을 해주신 이준복 교수님의 뭐 헌법이나 그 행정법 강의 그리고 저희 성봉근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 그리고 저희 정웅석 교수님의 형법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 이런 강의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퇴직을 하셔서 아마 지금도 저희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석 교수님의 그 민법 총론 그 수업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사실 뭐 엄청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러니까 진로를 어떤 거로 할지는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너무 저희 학과로 뭐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공무원 쪽으로만 생각을 일단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법과 관련된 자격증, 전문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것들로는 뭐 변호사나 법무사, 뭐 감정평가사, 뭐 노무사, 뭐 그런 엄청난 많은 이제 자격증, 전문 자격증들이 있고, 뭐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있겠죠. 뭐 저희 같은 법원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비슷한 이제 검찰 공무원이랄지, 뭐 경찰 공무원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뭐 세무직 공무원들 등등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동기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꿈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벌써부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뭐 이제 고학년이라면 이제 조금은 이제 그 폭을 줄여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는 가보자, 공무원 쪽으로는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법원 공무원은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잘 맞는 성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조금 더 꼼꼼한 성격이고, 이게 조금 더 꼼꼼한 성격이고, 뭔가 분석을 하고, 뭔가 논리적인 걸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면 법원 공무원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꿈을 가진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